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번영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지금 예상치 않게 상당히 검찰에서 이 징역 5년이나 구형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주로 지금 검찰 측 이 공소 내용이 이 유상봉 씨, 이 한바 브로커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상봉 씨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향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강력한 이 반박도 이런 이 변호인 측의 입장도 좀 밝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로 유상봉 씨의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데, 유상봉 씨가 말이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반대의 또 진술을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재판부도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검찰에서 5년을 구형했지만은 과연 유상봉 이 한바 왕의 진술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키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이건 지난 4.15 선거 때 불거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보면 지금 이 윤상현 쪽에서는 이 안상수 의원 쪽의 기획, 말하자면 이 고소 사주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아니다, 이 검찰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기획해서 수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 아니면 모,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주간 조선에서 기사화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도 아니면 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판 중에 검찰에서 핵심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증언, 이것이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즉 유상봉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언도 또 잇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도 아니면 모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사부터 기소까지 전부 이 한바 브로커 유명한 유상봉 씨 진술에 의존한 측면이 많은데, 최근에 유 씨가 그동안의 진술을 뒤집는 자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서 내용을 보면 유 씨가 오히려 윤 의원의 총선 경쟁자였던 안상수 의원 측 사주를 받고 윤 의원을 고소했다라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 의원의 부인하고 유 씨의 측근 박모 씨가 직접 만나서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담당 경찰을 행안부 장관에게 말해서 진급시켜야 한다라는 녹취록까지 새롭게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은 작년에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유상봉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전적 특혜를 줬다, 이게 혐의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 의원을 기소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유 씨는 윤 의원의 경쟁자였던 안상수 전 의원의 비리 혐의가 담긴 진정서하고 고소장도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상수 의원은 이거야말로 윤상현 의원이 유 씨를 사주한 것이다, 자기의 낙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했다, 이 이유로 해서 윤상현 그리고 유상봉 씨를 고소했어요. 자, 그리고 또 유 씨는 작년 7월에 말이죠, KBS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또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 유상봉 씨 다운 이러한 뭐라고 그러죠, 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터뷰도 또 이루어진 것이고, 왜냐하면 유상봉 하면 뭐 그동안에 이 고소 고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유상봉 씨 누군지 뭐 이거 신뢰가 갑니까? 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기본이. 예,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고소 사주 뒤에는 윤 의원과 유 씨 간의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쭉 소를 이끌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좀 뭐 자세하게 이거를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시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알려진 게 뭐냐면 성남 분당 정자동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그 한바식당 운영권,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일산점과 구리점 입점권, 이런 것들이 금전적 대가로 볼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이게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유 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인을 소개해 줬다는 점도 이 검찰은 유착관계의 정황으로 보고 있지만 이건 유착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유 씨가 수감을 앞두고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의 어려움을 말하자면 호소하니까 형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와서 최동욱, 그 다음에 김두관, 정성호, 그 다음에 아산병원 관계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개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윤상현 의원의 변호인도요, 윤 의원의 성격상 이런 억울한 민원이라고 판단해서 지인들을 그야말로 이 불쌍하니까 소개해 준 것이 전부지 대가성 있는 소개 행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야, 이거 대가성이 있어, 이건 거래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재판의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윤 의원 측에서는 이러한 의혹들을 반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해서 주장을 해왔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에는요, 이 윤상현 의원 측의 이런 반박보다는 주로 유상봉 씨의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윤 의원을 기소를 해서 최근에 5년형의 구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왜 이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갔느냐, 이 유상봉 씨의 진술이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11일 날은 우편으로 뭐라고 이제 검찰에 보냈냐면, 윤상현과 조보좌관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또 취소하겠다, 이런 고소 취소장을 검찰에 보냈어요. 그런 취소장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실 오인으로 인해서 윤상현과 조모 보좌관을 고소했다, 그런데 이 고소를 취하겠다, 그러면서요 또 밝혔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보도한 KBS 인터뷰, 여기에 관해서는요 또 정반대 내용을 갖다가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 씨는 안상수 의원이 건설 현장 한반을 약속하면서 윤후 의원을 모함하라고 시켰다라는 취지로 증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27일 날 인천지법에서 이 열렸던 이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 유상봉 씨는 뭐라고 했느냐, 왜 주장을 번복하느냐, 검찰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안 의원 측과 연락을 하던 지인 박모 씨로부터 2천만 원 이상의 금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회유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또 유 씨는 이 안 의원 부인과 연락했던 박모 씨가 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대가성 거래를 받아들여 허위 증언을 했는데 아들까지 재판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 먹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또 증언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윤 의원 측에서는요, 이번 수사, 이거는 안상수 전 의원에 개입한 기획 수사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11월 11일 이 윤상현 의원의 변호인 측에서는요, 유 씨의 측근 이 박모 씨하고 안 의원의 부인 김모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박 씨의 경우에는요, 유상봉 씨에게 지속적으로 윤 의원을 모마하라며 협박했다고 윤 의원 측이 주장하는 바로 인물이 바로 이 박 씨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녹취록에서 안 의원의 부인 김모 씨는요, 윤 의원과 유 씨의 수사를 전담한 인천경찰청 수사팀 관계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진급시켜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음성까지 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모 경위는 윤 의원을 기소한 후 말이죠, 실제 또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시는 됐는데 검찰은 일단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핵심은 이제 뭐냐, 재판부가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유상봉 씨의 진술 신빙성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 씨가 이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그동안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 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또 언론 인터뷰 때의 말로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유 씨의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서 진술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안상수 전 의원이요, 이 주간조선하고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경찰이 내 얘기를 듣고 수사를 하느냐, 증거를 갖고 하는 거지, 나나 아내가 이 박모 씨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박 씨는 시행사인가 뭔가 한다고 사무실 몇 번 들락거렸고 전에도 자기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랬다. 나와는 통화 한두 번 한 게 전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수사 또 이 경찰 진급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안상수 전 의원은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 이 대표 이번 윤석열 후보 유세차에는 그야말로 유명한 이 원로 정치인들을 태우지 않고 2030이 우르르 달려와서 유세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선거운동을 하겠다. 전후후무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의 유사차에 과거 인물 중진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2030 젊은 세대들을 우르르 태워야 한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역대 대선을 보면 항상 당내 중진 옛 정치인들이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러려는 인사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인사들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극단적 발언을 해서 뉴스에 나와서 논란만 일으킨다. 과거 유세차로 돌아가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전면에 서려면 과거 인물들이 물러나 자리 비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번 대선에서 청소차, 즉 청년들과 소통하는 차 등 다양한 플랜을 준비해두고 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 전면에 젊은 세대를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도 이미 윤석열 후보에게 요청을 했고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이기는 선거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AI 윤석열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여서 개별적 맞춤형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 AI 윤석열을 활용해서요,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AI 윤석열의 동영상 축사를 보내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밝히고 AI 윤석열뿐만 아니라 AI 이준석도 준비했는데 이번 연말 연시에 종이연합장 대신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AI 이준석의 신년 인사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 회동에서도 윤석열 후보하고 대선 그리고 당문연과 관련해서 완전한 합의를 받고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텁고 당 내부에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윤핵관이나 문거리 논란이 아직도 여전히 잠복해 있다. 그리고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약간은 입장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안 대표가 지금도 여전히 윤 후보에 대해서 양비론을 펴면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섣불리 단일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단일화 논의를 고려하겠지만 장사치처럼 보여서는 안 되며 절대 냉정하게 가야 한다. 그래서요, 전에는 이 단일화 논의 얘기하면 징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징계 얘기는 안 하고 고려는 하겠다. 당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려는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약간은 움직이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리고 대신에 또 여기서요, 워닝도 하고 있어요. 장사치처럼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너무 이해타산 노리지 말라 하는데 정치 자체가 이해타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권인숙 얘기를 좀 할게요. 요즘 이제 권인숙이가 논평을 좀 하고 다녀요. 권인숙 의원이 이재명 아들 이거 여성 혐오다. 이렇게 지금 비판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 이재명 아들의 여성 혐오 같은 정도는 여성 혐오가 아니야. 그건 평범한 거야.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입장에 관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반박문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최수연 대변인,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요, 김건희 씨 관련 논평을 많이 내놓는 분인데 이 최지현 수석 부대변이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은 권력의 막장 속에서 권인숙이라는 마지막 카나리아를 잃었다. 그러면서 이 탄광의 카나리아 결국은 죽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인숙 의원은요, 지금 선대위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말이죠,
성평등 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부 후보의 아들이 다수의 여성 혐오적 발언을 남겼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경험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평범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서 최지원 대변인의 이 반박 비판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깊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작은 카나리아를 세장에 넣어 함께 들어갔다.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는 그들에게 있어 되돌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경보음이었다라고 포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 탄광의 카나리아는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다. 정당이 권력에 눈이 멀어 철학과 가치를 외면할 때 이제 되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에는 언젠가 권인숙 의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권인숙 의원은 50 시절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이자 고소자였다. 여성과 노동, 인권을 위해 일해온 보편적 정의의 운동가였다. 그런데 박원순 노고든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비판과 사과 입장을 밝히고 피해 호소인이라 칭한 당 여성 의원들에게 피해자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권인숙 의원이 그동안의 여성운동가로서 노동인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앞장서 온 점을 평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권인숙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대권권 아래 변질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도박과 불법 성매매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까지 비호하고 나서야 하는 민주당의 현실이 참담하다 이렇게 해서요. 누구죠? 권인숙 의원이 본인의 절대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상징성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 하나만을 위해서 변질하고 있는 이 변질 이래서 말하자면 이중적 민낯을 고발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 오찬 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권 교체 앞장서는 그런 여론을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